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요? 또는 방금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돌아서면 금방 깜빡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증상들은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의료 현장에서 30년 이상 환자들을 돌보며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써온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의 건강, 특히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특별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생각, 감정, 움직임, 기억이 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센터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 몇 초라도 이 혈액의 흐름이 줄어든다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처럼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가 아프면 쥐어지는 통증으로 우리를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게 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옥죄는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방금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이 맑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은 얼핏 보면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완전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며칠, 몇 주간 이어진다면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류 부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질환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의료 데이터를 보면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잦은 야근과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기저질환 역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광고만 보고 각종 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찾아서 드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드시기도 하고 누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사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 신장, 심장에 부담을 주어 더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며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친숙한 음식들 말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비싼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잘 맞고 꾸준히 공급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뇌혈류 부족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훌륭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피입니다. 충분한 산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혈관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혈액의 질을 높이고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며 혈전이 생길 위험을 줄여 뇌로 피를 원활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은 이 모든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에 단 몇 초만 산소가 부족해도 뇌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뇌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한 번 손상된 세포는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제때 바로잡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 중에서 정말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조리하기도 간편하지만 뇌와 신경계에 아주 귀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건망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자세히 식습관을 여쭤보면 식사를 간단히 때우시거나 영양 균형이 맞지 않게 드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뇌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달걀처럼 기본적인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계 활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신적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 비타민 B 부족할 경우 기억력 감퇴, 건망증, 정신이 맑지 않은 증상,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철분은 피를 만드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철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적혈구가 원활하게 생성되고 이는 곧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신경계 활동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달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특히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지만 일상 식단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반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콜린이 부족하면 뇌의 활동 효율이 떨어져 마치 신호가 느린 시스템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통해 콜린을 보충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하며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른자뿐만 아니라 흰자도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흰자는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노화 과정을 늦추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뇌의 피를 더 잘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들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봐 걱정하십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달걀은 여전히 정말 유익한 식품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전체적인 식단에 따라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국에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풀어 드시는 간단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영양 가치가 떨어지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찜입니다.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들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을 잘 풀어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물이나 다시마 육수를 부어 부드럽게 쪄내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채소를 조금 넣으면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아주 친숙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천연 약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식재료입니다. 바로 쑥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쑥이라고 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 특유의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향과 맛을 떠올리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향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그 쌉쌀한 맛 때문에 먹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쌉쌀한 맛이 쑥의 귀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쓴맛을 내는 음식이 종종 몸의 조화를 이루고 특히 기와 혈의 순환을 돕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뇌의 혈류 부족, 가벼운 전정기관 장애,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겪는 분들에게 기와 혈이 원활한 순환은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그때뿐이고 자꾸 재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과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쑥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에 쑥을 추가하고 수면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와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올바르게 적용될 때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쑥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토록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의 순환을 돕고 혈액을 활발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명, 균형 감각 상실 같은 증상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쑥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쑥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며 느낀 것은 뇌혈류가 부족한 분들 중 상당수가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증상을 함께 겪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더욱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쑥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뇌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쑥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다양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손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쑥은 단순히 피를 돌게 하는 것을 넘어 피가 다니는 길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쑥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된장을 풀고 쑥을 넣어 끓인 쑥국은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하고 만들기 쉬운 음식입니다. 몸을 보하면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하나 풀어 넣으면 쑥계란국이 되어 영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쑥의 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쑥차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쑥의 잎과 줄기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팬에 살짝 볶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쑥차는 약간 쌉쌀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며 특히 저녁에 마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선한 쑥을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쑥이 아무리 좋아도 과용은 극물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몸에 열이 나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다른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은 쑥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내 것은 쑥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몸을 돌보면 개선 과정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부드럽고 오래 지속됩니다.
쑥에 이어 이번에는 밥상에서 더욱 친숙하고 먹기 편하며 조리도 간단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름, 장수나물로 불리는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은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한 채소입니다. 기르기 쉽고 사기도 쉬우며 값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름나물을 장수채소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평범한 나물이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걸까요? 그 답은 비름나물이 가진 영양가치, 특히 심혈관계와 뇌 혈액순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제가 먹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울까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양적으로는 충분히 드시지만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스 비름나물이 바로 그러한 미량 영양소를 정말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름나물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짜게 먹어서 몸에 나트륨이 과도해지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몸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 역시 일정하고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지럼증, 두통, 균형 감각, 상실 같은 증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칼륨뿐만 아니라 비름나물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계 활동을 돕고 혈액 생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몸이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면 혈액의 질 역시 개선됩니다. 이는 곧 뇌가 더 좋은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름나물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천연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비름나물에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동맥경화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봅시다. 만약 이 수도관에 시간이 지나면서 찌꺼기가 끼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면 물의 흐름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름나물은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혈관을 더 넓고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름나물은 뇌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 엽산을 공급합니다. 엽산은 신경세포의 재생 과정에 참여하고 기억력 개선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이 성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이점이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쉽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많은 가정에서 텃밭에 직접 기르기도 하는 평범한 나물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름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전히 나물로 무쳐 먹는 것입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또한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작지만 정말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름나물을 너무 오래 데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비름나물 속 비타민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익히면 쉽게 파괴됩니다. 살짝만 익혀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정말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식단에 비름나물을 포함시키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을 맞춰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천천히 개선될 것입니다. 거의 매일 요리에 사용하지만 이것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네, 양파는 대부분의 가정주방에서 빠지지 않는 정말 친숙한 재료입니다. 음식에 그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 맛을 풍부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 평범한 껍질 속에는 우리 혈관 시스템에 정말 귀한 영양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내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혈관 내부의 작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피떡은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피가 적당히 묽은 상태를 유지하여 뭉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흐르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결과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피곤한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양파는 동맥경화의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는 방해를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길이 좁아진 도로에 비유합니다. 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는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혈관을 더 넓고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이점은 양파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도 안정됩니다. 이 점은 특히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거나 조리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너무 익히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맛 때문에 양파를 먹는 것이지 건강을 위한 가치는 크게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를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거나 찌개나 국에 넣어 다른 재료와 함께 익혀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꾸준히 섭취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정말 친숙한 콩, 특히 대두입니다. 두유, 두부, 각종 콩 요리는 우리가 콩을 즐겨 먹는 정말 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콩이 뇌 혈액순환에 정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하고 탄력이 좋으면 뇌로 가는 혈류는 더욱 안정됩니다. LA 또한 콩에는 신경세포 구조의 중요한 성분인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습니다. 자주 깜빡하거나 집중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정말 주목할 만한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중 지방이 잘 관리되면 혈관이 굳는 동맥경화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곧 뇌로 피를 보내는 길이 더욱 깨끗하고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두유를 너무 달게 마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두유 제품에는 마시기 좋게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마시면 과도한 당분이 오히려 혈당을 악화시키고 혈중 지방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르신들께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거나 적게 들어간 두유를 선택하시라고 권합니다. 또한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효과는 달라집니다. 0.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뇌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혈관이 뚫려 있어도 뇌의 영양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양분이 있어도 피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식품군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0.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VAU-EADD 항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음식의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액순환에 미치는 효과가 40%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밥 먹을 때 국을 마시고 반찬을 먹던 순서가 있었죠? 그것이 과학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특히 비름나물이나 쑥을 먹으면 섬유질이 다음에 오는 지방의 흡수를 줄입니다. 셋째, 단백질 음식으로 계란이나 콩 요리를 하세요. 이것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나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를 따르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혈액이 더 깨끗해집니다. 또 다른 VAUE-ADD 항목은 개선 타임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 변화도 없네요 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일주일 차에는 소화가 좋아지고 수면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2주일 차에는 머리가 가벼워지고 어지럼증이 줄기 시작합니다. 3주일 차에는 기억력이 깨어나고 집중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1개월 차에는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 되면 의사도 놀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VAU-ADD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혈류 체크 방법입니다. 이 병원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발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한쪽 발로 눈을 감고 섭니다. 30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균형 감각이 약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빠르기 테스트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빠르게 탁탁 맞춥니다. 느리거나 떨리면 신경신호가 느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3개의 물건을 보고 1분 후에 얼마나 기억하는지 봅니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 여러분의 뇌 건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생활 속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을 즐기는 식습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시간이 지나면 혈관 벽에 동맥경화반을 형성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는 당연히 방해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드셔도 길이 막혀 있으면 영양소가 필요한 곳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맛이 짜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높은 염분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뇌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음식에도 보통 많은 양의 소금과 보존제가 들어있어 자주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 믹스, 커피 등을 자주 드시면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혈관의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뇌의 혈류 부족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영전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한 걸음씩 아주 조금씩 시작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사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고 내일은 달콤한 음료 한 잔을 줄이고 이번 주에는 산책하는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 쌓이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단과 더불어 제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운동과 휴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효율적으로 순환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걷거나 가볍게 자전거를 타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피를 더 힘차게 펌프질하고 혈관은 더 유연해지며 뇌는 더 좋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머리 마사지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마를 문지르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거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푸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소는 호흡입니다.
깊고 느리고 고르게 숨을 쉬는 것은 혈액 속 산소의 양을 늘려줍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가 흐르면 뇌도 더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어르신 여러분, 뇌연료 부족은 우리가 일찍 알아채고 제때 잡기만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친숙한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돌보는 일이 반드시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들 필요는 없다고 늘 믿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의 풍요로움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